어. 이 여름만큼 뜨겁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인천의 젊은 예술가들. 오늘 아이로드 인천문화기행은 송도의 문화예술 랜드마크 트라이보호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이야기. 예술로 현실을 직시하고 그 너머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여정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독특한 건물 외관과 물 위의 조형물. 이곳은 송도의 문화 중심지 트라이보홀입니다. 공간 자체가 예술 작품인 이곳에서 인천 청년 예술가들의 뜨거운 도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송도의 중심. 물 위에 세 개의 볼이 떠 있는 듯한 건축물. 트라이보홀은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송도의 풍경 속에 특별한 자취를 남깁니다. 전시와 공연, 교육이 함께하는 송도의 대표 문화예술 공간. 이곳에서 오늘 인천 청년 예술가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그 송도를 대표하는 이제 건축미가 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송도 트라이보홀은 어떤 곳인가요? 트라이보홀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세계적인 건축가 유걸림이 설계한 세계 최초의 역실 구조를 가진 건축물입니다. 지금 와보니까 외곽 건물 디자인함과 공간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저희 외관은 세 개의 보홀이 수조에 마치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실내에는 기둥이 없고 일자 벽이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는 공연과 이제 프로그램들이 열린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어떤 공연들이 좀 열리고 있습니까? 저희 트라이볼 내부가 300석 규모의 원형극장 형태의 공연장과 다목적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트라이볼만의 감각이 담긴 공연과 전시, 축제, 그다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열리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전시가 있을까요? 현재는 3층 전시장에서 인천 청년작가전 2025 깨어있는 자들의 꿈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인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전시가 열리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청년 네. 작가님들 13인이 함께 모여서 만든 전시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제가 그럼 한번 전시장으로 봐도 될까요? 네, 함께 네, 가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인천 송도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 그곳에서 만나게 될 전시는 무엇일까요? 현재 이곳에는 13인의 인천 청년 작가들이 함께한 2025 깨어있는 자들의 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젊은 작가들의 신선한 감각과 열정이 공간 가득 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전시의 감독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시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이제 전시는 대부분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죠. 보통 네. 전시들이. 뭐 기획전도 그렇고 뭐 비엔날레도 그렇고 네. 어떤 뭐 큰 행사든 작은 행사든 어떤 주제가 있는데, 인천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졸업하고 여기서 성장하는 작가들을 가지고 주제를 선정해서 전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인원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어떤 이 세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은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과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라면 네. 지금 시대의 젊은 세대가 느끼는 고민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포괄적으로 선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성이라는 문제에 주목하게 됐고 네.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뭘까? 그리고 그 다양성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작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인천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인하대학교, 카톨릭 대학교의 추천을 네. 받고 또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이제 작가 선정을 하게 됐고 네. 이 전시 자체를 보실 때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그 주제를 갖고 이게 형성이 됐나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네. 네. 어떤 뭐 다양성 네. 그리고 어떤 다양한 발언의 방식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깨어있는 자들의 꿈을 담은 이번 전시는 젊은이다움과 창조적 역량, 독창적 표현력에 중점을 두고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인천에서 활동 중인 13명의 청년 작가들은 내면의 불안과 도시의 풍경,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표현했는데요.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과 꿈을 예술로 승화시킨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그 정혜원 작가의 잡을 수 없는이라는 작품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앞에 쓴 이유는 작품이 제목과 좀 그냥 매치가 되는데 제 나름대로의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막 집착하면서 뭐든 집으려고 하고 내 걸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안에 있었던 복잡 미묘했던 심정들을 좀 밖으로 끌어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요. 작품 너무 괜찮습니다. 커다란 작품 속에 그려진 사람들, 그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은 그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이번 전시는 사용되는 재료도 다양합니다. 작가의 생각을 담은 로봇 팔부터 켜켜이 쌓인 깨진 유리 조각들까지 작가가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양한 소재와 작품으로 담아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오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이제 카톨릭 대학교에서 일반 대학원 현대미술 전공 재학하고 있는 김기홍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작가님. 오늘 그 작품 뭐 주제와 또 이 네. 작품에 대한 의도 또 의미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관통하는 이제 개념이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네. 끝과 시작 사이에 반드시 행해야 되는 행위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고 현재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제 실천이자 수행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개념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하위 개념, 이제 분화 개념으로서 직접 이제 모아서 쌓는다라는 작품의 첫 번째 작품이 이 작품이고요. 그럼 이 정리라는 작품이 뭐 연작 개념으로 갈 수 있을까요?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라는 네. 개념에서는 정리된 그 이불 오브제를 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추상화된 다양한 조형 작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네. 정리를 내포하고 있지만은 조금 조형적으로 중력의 방향으로 수직으로 쌓여져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이번 작품들과 같이 집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네. 이미지라던가 어떤 형태들이 압축되고 한 점으로 모이는 것들을 농축이라는 개념으로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이 작품들을 제가 잠깐 봤는데, 네. 뭐 재료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특별하게 좀 사용하신 건가요? 제가 작품에서 봤을 때 지금 네. 특징이라고 할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로봇 암이라는 기계적인 요소를 사용한 것과 유리라는 요소를 사용한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로봇 암을 사용했던 이유에는 네. 나를 대변할 수도 있고 네. 중간중간에 못 짚는 경우도 있어야 되고 뭔가 처절해 보이면서도 뭔가 약간은 덜덜덜거리면서 힘들어 보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좀 로봇암이라는 소재가 떠올라서 사용을 했던 것도 있고요. 유리라는 소재를 사용했던 거는 네. 어떤 파편들이 어떠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네네. 질서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유리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인천에 거주하시면서 인천에서 또 학교를 다니셨는데
또 인천에서 이렇게 또 작품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네. 인천이 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천이 최초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걸 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개항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받아들인 문물이 많고 처음으로 시도한 것도 많고 하는데 인천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했고 이제 처음 청년 작가로서 이제 전시를 하고 네. 여러분들에게 막 선보이는 그 과정이 고향 같은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떠신지? 뭐 다른 작가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영향력 있는 작가가 돼서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점으로 가고 싶은 게 좀 키네틱적이고 설치적인 요소들을 많이 함유해서 이제 좋은 곳에서 선보이는 것이 좀 단기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을 예술 인생의 고향이라 말하는 김기홍 작가. 그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려는 태도를 작품으로 담아냅니다. 단순한 치우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예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재윤 작가의 트로피 시리즈는 권위를 뒤집으려 존재의 가치를 묻습니다. 김예림 작가의 구석은 느린 움직임을 통해 구석진 존재의 기억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이번 전시는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통해 청년 작가들의 고민과 창의적인 시선을 관람객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깨어있는 자들의 꿈이라는 이 프로그램 명처럼요. 이 13인의 청년 작가들의 그 아이디어와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 그리고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만든 이런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느낀 점이 많아요. 특히 이제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좀 배우고 가고 있고 또 이 작품 보는 재미가 은근히 있었습니다. 단순히 막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인천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작품들을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아, 저쪽에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큰 작품이 4개가 있는데 저 작품을 한번 보러 갈게요. 김지민 작가의 작업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시선이 탄생된 그 작업실로 떠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도시에 대한 작업을 해오고 있는 작가 김지민입니다. 네, 저는 이제 도시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리고 그 도시와 그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제가 도시선이라는 작품 봤는데 이 도시선은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거죠? 이게 좀 옛날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송도에 처음 왔던 시기가 2017년도 이제 대학을 계기로 처음 오게 되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막 일산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북촌이라든지 그런 구도시에 좀 있다가 신도시를 처음 왔는데 그 이제 건물들도 이제 막 지어지기 시작하고 또 상가들로 다 공실이고 또 제가 밤에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밤에 나가면 그 뭐지 핸드폰 두고 나가면 이제 막 길을 잃기도 하고 왜냐면 막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막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들이 되게 저한테 좀 공허함이나 결핍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어쨌든 예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좀 이거를 예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한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 구도시나 신도시를 오가면서 제가 느꼈던 차이점은 신도시는 이제 도시를 먼저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그런 장소라면 구도시는 원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도시로 변모된 그런 장소였다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이에서부터 오는 이 필연적인 그 시간의 축적의 농도의 차이가 이런 공허함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즈의 종이를 들고 도시를 나가서 그 이제 송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크게 이제 배경 레이어처럼 큰 이제 벽면 같은 거를 다 탁본을 하고 그 위에 구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흔적이나 아니면 여러 시행착오들이 거쳐진 좀 기형적으로 바뀐 도시 가구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해서 다 탁본을 찍어서 쌓아 올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그쵸. 작품을 다 네. 만든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다니시면서 이 작품 안에 물론 이제 본인의 생각과 뜻이 다 들어가 있겠지만 네. 뭐 또 다른 뭐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뭐 시선들도 좀 들어가 있나요? 이제 탁본을 할 때 혼자 다니지 않고 그 지역에 사는 작가님들과 함께 다녀요. 이제 왜냐면 저 혼자 다니면 여기에 어떤 서사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네네. 실제로 작가님들이랑 같이 다니면 뭐 작가님들이 좀 재밌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는데 어떤 철봉 같은 거에 흠집 나 있는 걸 어떤 작가님이 말씀해 줬는데 이게 자기가 어렸을 때 여기 박치기 해가지고 여기 난 흠집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아니면 또 여기에 막 이 페인트 여기는 원래 페인트 가게였는데 지금은 막 빵집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이 페인트 자국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단순한 그냥 거리에서 이게 뭔가 서사를 지닌 다른 무언가로 좀 변모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 하나의 화면 안에 모이게 되면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시리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작품들은 어디서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나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네. 그 작업실에서 실제로 이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네네. 그러니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네. 작업실을 직접 초대해드리고 싶어서요. 정말요? 네, 아, 그럼 오늘 작가님의 작업실에 제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좋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작업실로 가볼까요? 네. 아, 그러면 지금부터 작가님의 작업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의 청년 작가 김지민 씨가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표면을 탁본에 쌓아 올리고 펜과 볼펜으로 섬세한 드로잉을 더해 작품을 완성합니다. 대부분 무채색으로 표현된 화면은 도시의 기억과 흔적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드러냅니다. 네, 작업실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아늑하고, 네. 거의 깔끔한데요, 작업실이. 네. 예, 이 작품들도 이렇게 보니까 또 그 현장에서 봤던 거하고도 색다른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럼 작가님은 좀 이 작품들의 어떤 기법을 좀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먹이랑 펜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드로잉을 우선 처음으로 하고요. 네. 그 위에는 이거에 이제 탁본 주머니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게 실제로 이제 박구에서 탁본을 할 때 쓰는 이제 주머니예요. 네. 이게 그 천에다가 제가 이제 쌀이나 혹은 솜 아니면 좁쌀 같은 것들을 넣고 이렇게 주머니를 만든 다음에 네. 이게 그 탁본 잉크란 건데 네네. 여기에 묻혀서 네. 그 좀 잉크를 덜어낸 다음에 네. 이제 저희 그 옛날에 동전에 네. 그 연필로 문지르는 것처럼 예. 네, 그걸 이제 프로타주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아. 밖에서 실제로 탁본을 뜨는 기법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게 그 시아노 타입이라는 네. 그런 기법인데 네네. 이게 그 건축 설계 도면 같은 걸 할 때 네. 주로 쓰는 그런 기법이에요. 네네.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게 인쇄술이나 이런 게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 자기가 이제 OH 필름 같은 거에다가 이제 드로잉을 한 다음에 그 설계 도를 이제 그려서 이걸 여러 장 복사할 때 주로 쓰는 건데 네네네. 실제로 이렇게 좀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네. 앞으로 제가 했던 작업들이 그 송도나 이런 신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작업이다 보니까 네. 좀 미래를 좀 유추해서 과거의 도시 사진을 네. 찍고 이제 그런 걸 좀 유추할 수 있게 좀 그 미래적인 느낌으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곳에서 뭐 이루고 싶은 뭐 나만의 뭐 세계관이라든가 네. 세계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나요? 우선 그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그냥 이제 저가 작업실에 밖에서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로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네. 그 안에 있는 사람과의 이야기하고 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이제 작업을 할 때 만났던 어떤 할머니하고 인터뷰가 계속 기억에 남아요. 네네.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삶이 어떻게 그 변화할지 난 전혀 알지 못했는데 내가 나한테 닥쳐왔던 어떤 한계의 상황들마다 나는 늘 최선을 다해왔고 그것들이 내 모습을 지금의 모습으로 바꿔왔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 말이 지금에도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저도 이제 계속 그런 걸 좀 본받아서 네. 그런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요. 그런 아, 네. 네. 좋은 생각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작가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제 12월에 그 아까 보셨던 그 도시선 작업들 있잖아요. 네. 그 시리즈 네네. 지금 이제 그 4점이 걸려 있는데 네. 이제 개인전 가 이제 10점 정도를 하나로 이어서 그 좀 초대형 스케일로 네네. 그 이제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개인전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아,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초대 한번 해주실 거죠? 아, 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작업실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의 청년 작가 13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 각자만의 개성 넘치는 작업 세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불안과 희망, 현실과 꿈이 공존하는 청년들의 솔직한 시선이 담긴 이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깊은 여운과 함께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그 깨어있는 자들의 꿈이라는 명칭의 그 전시가 되겠고요. 사실 이제 인천이라는 지역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바다 같은 그런 어떤 장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천이라는 그 어떤 대명제 속에서 이제 바다와 면에 있는 그 해양 도시로서의 장점이라든지 혹은 그 개항기의 어떤 역사를 바탕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들이 있잖아요, 인천이요. 현대 도시가 갖는 그 어떤 의미로서의 인천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에 중심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는 과거 좀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좀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자기들이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인천이 과연 우리의 자산, 젊은 세대의 자산을 끌어안고 성장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막 이제 30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이. 20대 후반에서 30대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작가들이기 때문에 그 작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 그다음에 역동성, 실험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어떤 의지들,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시고 아, 우리가 키운 우리의 자산이 그게 가치가 있구나. 뭐 그런 걸 좀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라이버울에서 만난 인천의 청년 작가 13명. 깨어있는 자들의 꿈이라는 제목처럼 젊은 작가들의 개성과 열정을 만날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손으로 그려낼 인천과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젊은 작가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인천의 젊은 예술가들이 어떻게 현실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꿈을 이루어가는지 살펴봤습니다. 인천에서 그들만의 세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아이로드는 젊은 청년 예술가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이로드 인천 문화기행,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